안녕하세요. 자, 한국지리 영상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37강 5단원 기출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1번입니다. 작년 수능 18번 문제. 그래프는 권역별 1차 에너지원의 공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관련 통계를 볼 때는 생산량, 공급량, 발전량 등 다양한 통계를 갖고 있죠.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공급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비율이고요.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가라는 각각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 하나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순서대로 가봅시다. 자, 가장 위에 라가 나와 있으니까 라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라는 호남권과 영남권에만 지금 통계가 잡혀 있죠. 다른 지역에서는 공급되지 않고 호남과 영남에서만 공급되는 에너지 원자력이죠.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5군데 기억하고 있나요? 자,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부산, 울산, 그리고 경상북도의 경주, 울진, 그리고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영광, 요 지역들이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남권과 호남권에서만 통계가 잡히는 거 원자력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답번을 보니까 답번은 수도권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자, 수도권에서 유독 이렇게 비중이 높은 거 바로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입니다. 우리 천연가스는요, 가정에서 조리나 난방용으로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조리나 난방 용도를 쓰는 가정, 그러니까 일반 가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 공급량이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 보니까요. 나번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꽤 높은 비중을 갖고 있죠. 자, 어느 지역에서나 두루두루 널리 쓰이는 에너지 석유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가번 보니까 자, 우리 충청권에서 공급량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충청권이 화력발전소와 제철공업이 모두 발달해서 석탄의 비중이 높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원자력, 천연가스, 석유, 석탄 이렇게 가나다라가 만들어지겠네요. 아니죠? 라다, 나가가 요 순서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죠. 가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한다. 아니죠. 우리 강원도에서 소량 석탄이 생산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가는 다보다 상용화될 시기가 늦다. 석탄과 천연가스 중에 더 늦게 상용화된 것은 석탄이 아니라 천연가스죠. 천연가스는 액화 기술, 그 다음에 운반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늦은 시기에 사용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는 나보다 우리나라에서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자, 우리 발전량 순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우리나라 총 발전량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석탄, 그 다음이 원자력, 그 다음이 석유가 아니고 천연가스죠. 그리고 가장 적은 게 여기 우리 중에서는 석유겠네요. 자, 요렇게 비중을 본다면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아니죠. 천연가스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라는 가보다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라는 원자력은 석탄보다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자, 1차 에너지 소비량이네요. 자, 소비량은요, 우리가 석탄이 가장 많습니다. 석탄이 더 많습니다. 그죠? 원자력보다는 석탄의 소비량이 더 많아요. 원자력은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비율이 유지되거나 조금씩 줄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맞고요. 그다음에 나와 라는 화력 발전의 원료로 사용된다. 원자력은 화력 발전의 원료. 그러니까 우라늄을 화력 발전해서 쓸 수는 없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갑시다. 그래프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C는 각각 수력, 태양광, 풍력, 우리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네요. 자, 그럼 연결을 시켜봅시다. ABC가 있는데요. 저희 사실 ABC만 갖고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자, 생산량 변화를 봤을 때 요 A는요, 요 생산량 변화 봤을 때 갑자기 급격하게
2010년대 이후로 쭉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태양과 관련된 것이죠. 자, 201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건 태양광이고요. 실제로 이제 옆에 지역별 생산량 비율 봐도 호남권이 태양광이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광주의 광자가 빛광자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고 했죠. 자, 그래서 호남권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거, 예, 이거 태양광 되겠습니다. 자, 이제 B하고 C인데요. 자, 하나는 수력이고 하나는 풍력이래요. 자, 수력은 낙차가 큰 어떤 그 하천, 그죠? 대하천의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죠. 하천 유역에서 생산이 많이 되고 태양광 받고 이제 풍력 얘기를 해보면 풍력은 산지나 바닷가에서 생산이 많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B하고 C를 놓고 보면 자, B는 그나마 수도권에서도 좀 생산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청권에서 생산량이 상당히 있고 영남권, 그 다음에 강원, 제주권 골고루 좀 분포가 되어 있는 반면 C는 영남권과 그리고 강원, 제주권에서의 생산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영남권과 강원, 제주권에서 높은 생산 비중을 갖고 있는 C가 풍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수력이 되겠죠. 왜냐하면요, 우리 생산량만 봐서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자, 수력은 하천 유역이라 그랬죠.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팔당댐 이런 그 댐도 건설돼 있고요. 그리고 그 낙동강이나 한강이 지나가는 여러 지역에서 생산량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풍력 같은 경우는 강원, 제주권 둘 다 많죠. 대관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주 해상 이런 데서 우리 풍력의 비율이 높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남권에서도 되게 높죠. 여기서도 우리 백두대간에서 그죠? 태백산맥 이 지역에서 풍력 에너지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태양, B 수력, C 풍력 놓고 한번 볼게요. 자, 태양은 유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곳 이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B 수력은 해안 지역, 예, 해안 지역이 위치하는 거 아니겠죠. 조력이나 풍력 얘기를 하는 걸 같고요. 그 다음에 C를 이용하는 발전소는 일조시수, 해가 길게 비치는 거 요거 A에서 유리하겠죠. A. 자, 그 다음에 B는 C보다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에 사용된 시기가 이르다. 그죠? 가장 이르게 시작한 건 요 셋 중에서 수력이겠죠. 수력은요, 사실 오래됐어요. 수력은 뭐 6.25 전쟁 이전에도 뭐 수풍댐 막 이런 거 하면서 압록강에도 막 이렇게 수력 발전소 짓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풍력보다 사용된 시기가 이르다. 요거 맞는 설명이고요. 2018년 전국 총생산량은 태양광이 제일 많네요. 자, 요것도 아닌 설명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네, 3번 문제로 이어가겠습니다. 2022 수능 14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5지역의 논밭 비율 및 겸업농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마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일단 연결을 시켜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5지역 보죠. 자, 서울 주변에 경기도 보이고요. 강원도도 보이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경상북도도 보이고, 자, 서남해안에 있는 전라남도도 보이고요. 우리나라 가장 남단에 있는 제주도도 보입니다. 자, 경기, 강원, 전남, 제주. 자, 이렇게 5지역을 놓고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연결을 한번 시켜봅시다. 먼저 가를 보니까 너무나 튀죠. 논이 거의 없어요. 그죠? 논이 거의 없는 가가 바로 제주도 되겠습니다. 논이 거의 없고 밭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제주도다. 요거는 쉽게 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다라마 중에 논이 가장 높은 라를 먼저 한번 볼게요. 논이 가장 많은 곳은요, 우리가 충남, 전북, 전남 이런 데라고 했잖아요. 국토의 서쪽에 평야지대가 넓은 곳에 논이 많다 했습니다. 그래서 논이 상대적으로 넓은 라가 바로 전남일 거라고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논밭 비율을 보고 요 정도를 또 추측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밭이 두 번째로 많은, 논 비율이 두 번째로 낮은 요 나번이 바로 강원도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요, 산지도 많고요, 고위평탄면 이런 데서 밭농사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강원도의 논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좀 낮을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를 우리가 추론을 해낼 수가 있고, 이제 경북과 경기를 찾아야 되는데요. 경북은 전업 농가 비율이 전국에서 높죠. 전업 농가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겸업 농가 비율은 낮을 거예요. 겸업 농가 비율이 가장 낮은 마가 경북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가 경기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제주, 강원, 경기는 겸업 농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전남과 경북은 전업 농가 비율이 높은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가나다라마 연결해 봅시다. 가는 나보다 겸업 농가가 많다. 자, 얘는 경업 농가 비율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숫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겸업 농가 수를 비교하면 제주도는 인구가 많지 않아요. 제주도가 강원도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농가 수 자체도 절대적인 농가 수 자체가 적을 겁니다. 그래서 겸업 농가 수를 비교했을 때는 제주도와 강원도 중에 강원도가 수가 더 많을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제주도와 경상북도를 비교했을 때 농가 인구 수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농가 인구 수니까 둘 다 수에 대한 얘기네요. 1번과 2번 둘 다 수에 대한 얘기인데 당연히 이것도 제주도보다는 경북이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나보다 경지율이 높다. 강원도와 전라남도 중에 경지,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의 비율이잖아요.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의 비율은 전라남도가 더 높지 않을까요? 강원도는 산간 지역이라고 했죠. 자, 강원도는 산악 지형이 많음. 그래서 반면에 전남은 평야가 많죠. 그래서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은 전라남도가 더 넓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기도는 강원도보다 노지 채소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 자, 노지라는 말이 이제 맨 땅이란 뜻이거든요. 뭐 비닐하우스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맨 땅에서 재배하는 면적.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설 투자를 많이 해서 1년 내내 농사를 짓거나 이런 거 굉장히 활발하다 그랬죠. 반면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고위평탄면 같은 데서 배추, 무 이런 거 기를 때 뭐 하우스를 친다든지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와 강원도 중에서는요. 채소 재배 면적 비율은 강원도가 더 넓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반대로 된 설명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경북은 전남보다 과실 생산량이 많다. 자, 우리 과일 하면 떠올라야 되는 데가 제주와 경북이라 그랬죠. 자, 과일 하면 떠오르는데 제주도 귤 종류, 그죠? 그 다음에 경북도 굉장히 많은 거 해요. 샤인머스켓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하지만 경북을 대표하는 과일은 아마도 사과일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생산량이 많다 이렇게 봤을 때 정답은 5번 되겠네요. 네, 이제 4번 문제입니다. 자, 2021 수능 20번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라는 강원, 경기, 경북, 전남 중 하나이며 AC는 각각 맹류, 벼, 채소 중 하나임 했습니다. 이 문제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미지수가 7개나 되잖아요. 지역을 4개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물도 3개나 찾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실제로 이걸 시험장에서 봤다면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찍는 친구들도 아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이 그래프를 해석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그래프는 도별 농가 및 작물 재배 면적 비율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런 내용가 있어요. 농가 및 작물 재배 면적은 자, 전국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는 겁니다. 전국에서 이 지역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조사해보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따라 ABC 작물, 맹류, 벼, 채소 중 하나를 얼마나 많은 면적에서 재배하는지가 두 번째 비율입니다. 자, 이 면적하고 생산량하고 되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랬죠? 자, 면적 비율하고 생산량하고는 완전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거 비슷한 거 아니고 완전 달라요. 자, 재배 면적 비율하고 완전히 구분되는 거, 전혀 다른 거, 자, 생산량 비율입니다. 재배 면적이 아니고 생산량 비율.
생산량은 우리가 채소가 많잖아요. 채소가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생산량 비율에선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하지만 재배 면적으로만 놓으면 우리가 쌀 면적이 굉장히 넓다. 이런 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시켜 보죠. 자, 농가 비율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작물 재배 면적 비율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네 가지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 대비로 농가와 작물 재배 면적이 낮은 지역, 높은 지역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농가 비율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먼저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그래프. 자,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B가 존재감이 상당히 약한 걸 볼 수 있어요. A하고 C는 어느 지역에서나 좀 생산이 되고 있는 반면에 B는 존재감이 약합니다. 이렇게 존재감이 별로 없는 아이가 맹류, 벼, 채소 중에서는 보리, 그저 맹류겠죠. 이 B가 맹류고요. 맹류는 우리가 전라도와 경상도에서만 생산되고 그 중에서도 전라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된다. 이런 얘기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 생산량이 좀 비율이 되는 나아가 바로 전남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전북은 여기 선택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전남. 그 다음에 B가 아주 미세하게 가번에는 B가 어느 정도 있기는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이 맹류가 관찰되는 가가 경북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경북은요, 농가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죠. 그죠? 농사 많이 짓는 지역이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경북은 농가 비율도 상당히 높다. 자, 이제 다와 라가 경기도와 강원도일 텐데요. 자, 어느 것이 경기도고 어느 것이 강원도인지 한번 보죠. 자, 맹류가 빠지고 나면 벼하고 채소인데요. 벼하고 채소 중에서 경기도가 좀 더 잘하는 건 벼예요. 이천쌀, 여주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쌀, 그러니까 벼가 경기도에서 좀 더 많이 재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벼하고 채소 중에서는 무조건 벼가 넓은가요? 네, 재배 면적으로 보면 벼가 제일 넓어요. 생산량으로 보면 채소가 제일 많아요. 채소는 무겁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그나마 많이 하는 게 채소. 요렇게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상당히 농사를 적게 짓는 지역이지만 전체 우리나라 국토 전체 대비로 보면 어느 정도 요 정도의 순위를 갖고 있고, 오히려 강원도는 인구가 적어서 농가 비율이나 그다음에 재배 면적 비율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요런 그 그래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채소가 꽤 많죠. 우리 강원도 고위평탄면 채소 얘기 계속했어요. 자, 그래서 C가 채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연결 짓고 봅시다. 가는 전남, 다는 경기이다. 아니죠. 자, 경북, 그 다음에 경기 이렇게 되겠네요. 벼의 재배 면적은 다가 가보다 넓다. 자, 벼의 재배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벼의 재배 면적 따지고 보면 물론 경기도가 벼를 많이 재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도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농업에 사용될 할당할 땅이 많지 않아요. 반면 경북은 전국적으로 가장 넓은 그죠? 농토와 농가를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벼 재배 면적은 아마 경북이 더 넓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C 그루가리 작물이다. 아주 우리가 그루가리는 보리, 벼, 번갈아 심는 게 가장 대표적이라 그랬죠. 근데 C는 채소니까요. 그루가리 식물 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채소 재배 면적은 경북이 강원보다 넓다. 강원도는 면적 비율 자체가 좁아요. 워낙 산이 많아서 농토가 넓지 않기 때문에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낮고 경북에서도 어느 정도 채소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이 더 넓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정답은 4번 같은데 5번까지 한번 가보죠.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은 경북이 전남보다 넓다. 자, 전남은 상당히 넓은 농경지를 갖고 있어요.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은 상당히 높은데 농가 비율은
경북보다는 낮죠. 반면 경북은 면적 비율은 전남보다 낮지만 농가 비율이 무척 높아요. 그러니까 경북은 한 농가에서 작은 땅을 짓는다는 거죠. 자, 농가당 작물 전적 예배는 면적은 전남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왜냐하면 경북은 농가 수는 굉장히 많아요. 농가 수는 많아. 전북보다 농가 수는 많지만 작물 재배 면적은 적어요. 그래서 한 가정 내에서 재배하는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은 전남이 더 넓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다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부품 어쩌고, 그 다음에 화학물질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나다 세계의 어떤 그 업종별 이제 분포가 나옵니다. 자,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1등인 거, 이 셋 중에 뭘까요? 경기도가 아주 많고, 그 다음에 충남, 경북 순으로 따라가는 거, 요거 전자 관련된 것들일 겁니다. 전자 관련된 것도 우리 반도체나 휴대폰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종사자 수도 많고 부가가치 버는 돈도 높죠. 그래서 가번이 전자인 거 요 그래프에서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번을 보니까 나번은 경기도와 울산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1등씩 비슷하게 1, 2등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요거 통계를 조사한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경기도가 1등 할 때도 있고 울산이 1등 할 때도 있고 요거 뭐였죠? 자동차였죠. 종사자 수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부품이 워낙 많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번 남은 거 하나죠. 울산, 그 다음에 여수화학공단 요런 게 있는 이제 화학과 관련된 것들이 다번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 자동차, 화학 놓고 갈게요. 자, 종사자 수는 화학이 자동차보다 많다. 예, 아니죠. 지금 여기 보면은 화학이 더 적어요. 그죠? 종사자 수가 자동차보다 더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종사자당 부가가치 뭔가 추가로 만들어내는 가치는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이 전자제품보다 더 크다. 자,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건 자동차인데 부가가치는 전자 쪽이 훨씬 높죠. 그 말은 종사자 한 명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는 전자 쪽이 더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반대로 된 설명. 그 다음에 가가 우리 전자죠.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적환지 지향형 제조업이다. 우리 적환지라는 거 짐 옮겨 싣는다고 했죠. 요거 가장 대표적인 게 제철공업이라고 했었죠. 자, 근데 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부가가치가 높고 빠른 생산력이 필요하고 연구직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철 쪽에서는 제철보다는 훨씬 더 적환지 지향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건 입지 자유형이죠. 자, 그 다음에 단은 한 가지 원료로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직접 지향형 제조업이다. 자, 요거 설명 잠깐 들어볼게요. 자, 이거 특히나 우리나라 석유라고 하는 원료에서 되게 많은 제품이 나와요. 자, 석유를 원료로 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 석유화학이죠. 이 석유화학 공업은 원료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들어온 항구 주변에 오밀조밀 다양한 공장들이 모여 있어요. 집적이라는 건 모인다는 뜻이고요. 이 석유를 원료로 해서 다양한 산업이 모인다. 예, 정답이 요 4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가는 나보다 최종 완제품의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크다. 전자제품보다는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다양한 물질들이 더 무게가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것도 틀린 설명.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이어서 6번입니다. 자, 2021 수능 13번이네요. 가나 소매업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매사업, 그러니까 서비스업에서 이제 그 직접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파는 이 소매업에 대해서 배웠죠. 자, 여기서 보면 대형마트와 편의점 중 하나임 했네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가는 사업체 수 매출액에 있어서 서울에서도 한 70개 정도 되고 강원도는 20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서울에서는 몇천 개씩 되죠. 강원도는 그거보다는 훨씬 적지만 그래도 1000개는 넘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개수가 적은 가가 대형마트, 나는 편의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문제를 보죠. 사업체당 매장 면적은 대형마트가 편의점보다 넓다. 맞고요. 소비자의 평균 구매 빈도는 얼마나 자주 가냐? 자, 대형마트와 편의점 중에 편의점이 더 높죠. 가가 나보다 높다. 아니고요. 상품 구매 시 소비자의 평균 이동 거리는 대형마트가 편의점보다 길다. 그쵸? 더 멀리 가죠. 그다음에 가나의 최소 요구치 범위는 서울이 강원보다 넓다. 자, 최소 요구치 범위라는 건 결국 인구 밀도에 영향을 받잖아요. 인구 밀도가 높은 데일수면 최소 요구치는 작아지겠죠. 적은 범위에 있어도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으면 최소 요구치는 낮아지는데 서울과 강원도 중에서는 인구 밀도가 서울이 더 넓죠. 서울이 더 높죠. 그러니까 최소 요구치는 서울이 더 좁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문제 어렵지 않았고요. 자, 7번째 문제입니다. 요거 수업 시간에 본 반도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가라에 위치한 주요 시설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이 문제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수능에 나왔으니까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항구가 있는 데는 어디냐? 라번만 항구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도시 익산, 청주, 대구, 부산 중에 바닷가에 위치한 도시는 부산뿐입니다. 그래서 대구가 라번에 들어있는 2번과 5번은 탈락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하철이 어디 있을까요?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얼마 전에 이제 울산에 그 동해선 전철이 들어갔기 때문에 동해선 전철을 널리 보아서 지하철역으로 이제 생각한다면 광역시와 특별시에는 모두 지하철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울산이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광역시와 특별시에는 전부 지하철역이 있어요. 반면에 시단위 지역에는 없는 곳도 많죠. 그래서 지하철이 있는 곳 없는 곳 따졌을 때 익산에는 지하철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제외. 자, 마지막으로 국제공항인데요. 이 국제공항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겠다 했었습니다. 자, 국제공항의 위치 한번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먼저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는 어디 있느냐면 우리나라의 관문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그 다음에 이름은 김포국제공항이지만 위치상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 또 이름은 김해국제공항입니다만은 위치는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한 김해국제공항, 그리고 요 세 가지에다가 이제 그 다음으로 큰 도시인 대구국제공항, 요렇게 이제 특별시, 광역시에는 요렇게 4개의 공항이 있고요. 시 단위로 가보면 공항이 어디보다도 절실한 제주시에도 제주국제공항이 있고요. 자, 충청권에는 청주국제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으로는 자, 청주에 공항이 있으니까 요거 익산 요게 제외가 되면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이거 말고도 국제공항이 더 있는데요. 자, 군 단위에 보면 전라남도의 무안국제공항과 강원도의 양양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국제공항이 있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줄글로 된 문제네요. 자, 다음 글에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기억은 소비자 서비스업, 니은은 생산자 서비스업, 디귿은 다양한 전문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아, 전문 서비스를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는구나. 우리 이런 거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서비스업의 외부화 이런 표현도 들었습니다. 그죠? 기업 내에서 핵심 기능만 처리하고 핵심적이지 않은 서비스는 전문 서비스업에 맡기는 현상,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기업의 주요 고객은 개인이다. 소비자 서비스업의 주요 고객은 개인이 맞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디귿으로 인해 서비스업, 그죠? 외부화로 인해 관련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현상이 증가한다. 예, 요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기역은 니은보다 대도시의 도심에 발달한다. 대도시의 도심은 생산자 서비스업이 좀 더 발달한 곳이겠죠. 반면 소비자 서비스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합니다. 그죠? 니은은 기역보다 총 사업체 수가 많다. 사업체 수가 많은 건 아무래도 소규모로 하는 소비자 서비스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총 사업체 수는 소비자 서비스업 쪽이 좀 더 많겠죠. 정답은 1번이네요. 역시 어렵지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가라 지역을 그래프에 A에서 D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이 네 지역은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각 지역의 이제 지도와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경기도 서남부에 위치한 화성시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이제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새우 등딱지 같은 데에다가 그 세종시랑 맞닿아 있는 청주시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남해안 쪽에 오니까 부산하고 붙어 있는 울산광역시도 있고요. 자, 울산광역시. 그 다음에 남해안 쪽에 여기 경남과 그 경계에 있는 광양시도 있습니다. 각 도시를 대표하는 공업, 우리가 이제 제조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고 밑에도 이렇게 그 공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화성시 하면 대표하는 산업이 우리가 삼성전자, 그리고 기아 자동차 이런 겁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청주시 하면 반도체도 있으니까요. 전자, 그 다음에 바이오, 화학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울산광역시를 대표하는 거 세 가지나 된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그 다음에 화학, 조선 이런 것들이 울산을 대표한다. 그 다음에 광양시 하면 제철공업을 내세울 수 있겠죠. 자, 요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래프를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그래프는 제조업 종사자 수 변화를 표시한 그래프인데요. 요거 밑에 있는 요 설명 잘 읽어봐야 됩니다. 이게 되게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2001년을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값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상대값이라는 얘기는요. 2001년에 무조건 여기에 종사자 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가나다라의 이 종사자 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00명으로 본다면 2019년에는 몇 명일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다라의 절대적인 숫자는 알 수 없어요. 지금 그래프에서 가가 맨 위에 있다고 해서 가 지역의 제조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2001년보다 몇 배나 커졌나 이것만 볼 수 있지요. 다른 지역과의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자, 2001년에 100명이라면 2019년에는 300명이 넘었군. 요것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 지역부터 한번 보죠. 자, 가 지역은 2001년 이후에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 급격히 성장한 곳인데요. 이거는 수도권에서 이 수도권 남부에 여러 가지 첨단 산업과 자동차 공장이 대거로 들어섰던 화성시의 이야기입니다. 자, 화성시가 이렇게 급격히 성장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보는 보니까 언제 급격히 성장했냐면 8, 90년대 때 한번 급격히 성장하고 또 최근 들어서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중간에 정체기를 겪고 나서 최근 들어서 상승하고 있는 곳. 자, 처음에 화학공업이나 여러 가지가 한번 들어왔다가 반도체 산업 이런 게 최근 들어 들어오고 바이오라든지 첨단 산업이 함께 발전하고 있는 청주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번은 보면요. 다번은 1980년대에서 90년대 올라올 때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한 걸 볼 수 있어요. 요 8, 90년대 때 성장한 이후로 계속 정체기를 좀 겪다가 최근 들어서도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곳. 예, 80년대에 여기에 이제 제철소가 들어섰던 광양시 되겠죠.
8, 90년대에 급격하게 성장하고 광양시. 그 다음에 라번을 보면 선생님 라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울산이란 말인가요? 우리나라의 공업도시 중에 제일 크다고 하는 울산광역시가 라번은 제일 밑에 있는데요. 예, 울산은 항상 공업도시였어요. 2001년 이전에도 공업도시고 지금도 공업도시고 계속해서 제조업이 늘 발전했던 곳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성장세가 별로 없다 이거지. 규모로 보면 이 네 도시 중에는 가장 크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다라 요렇게 연결했고요. 자, 이제 A, B, C, D 연결해 봅시다. 자, A는 전자가 엄청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네요. 자, 전자, 자동차. 자, 이거 어딜까요? 화성시겠죠? 그렇죠? 화성시는 아까 여기 기호에서는 가번이었죠. 자, 그 다음에 B 봅시다.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석유를 이용한 여러 제품. 그 다음에 자동차, 화학, 이런 거 전부 발전한 도시 어디입니까? 예, 울산이겠죠. 자, 울산광역시가 B가 되겠습니다. 자, 울산광역시는 기호에서 라였죠. 그 다음에 C 보면요. 전자, 전기, 화학 이런 것들이 발달했네요. 자, 전자와 화학이 발달한 도시 청주시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청주시. 자, 청주시는 기호에서 보면 라번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D는 1차 금속. 우리 금속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원재료들을 넣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금속의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 요게 1차 금속이라 그랬죠. 요게 제철 공업이 발달한 광양시이고 광양시의 기호는 다번이네요. 자, 그래서 D가 다번 광양시입니다. 그럼 A, B, C, D를 연결해 보면 자, 가 A, 나 C, 다 D, 라 B네요. A, C, D, B. A, C, D, B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요거 상당히 큰 문제였고요. 요거 그 제조업 종사자 수 변화 그래프 읽는 거 쉽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를테면 킬러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요거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복습해서 잘 풀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37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